네, 이번에는 주말 사이 나온 국내 뉴스 하나씩 확인해 보면서 투자 전략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게요.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 FI 리서치 한용희 수석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내 뉴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첫 번째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찾아 삼성이 미국과 협력해 전기차 배터리 조인트 벤처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미래의 청정에너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단히 스마트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미국의 로보틱스 등 미래 먹거리 산업 분야에 50억 달러, 우리 돈 약 6조 3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방위산업 분야의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상호조달협정을 추진합니다. 협정을 체결할 경우 연간 500조 원에 육박하는 미국 국방조달 시장에 대한 우리 방산기업들의 수출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솔브레인과 동진세미캠이 미국의 반도체 소재 공장을 건설합니다. 삼성전자가 20조 원을 투자해 미국 테일러시에 세우는 새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에 대한 협력 차원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핵심 설비까지 우리 기술로 만든 첫 원자력 발전소 신한울 1호기가 어제 오전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MLCC용 이형 필름과 NCM 2차 전지 양극재 등 주력 제품 생산량을 확대합니다. 자, 주말은 온통 바이든 대통령 방한으로 뜨거웠습니다. 준 선물, 받은 선물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보면서 전략을 정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삼성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삼성과의 뉴스에서는 배터리 뉴스를 첫 번째 뉴스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배터리 업체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북미 투자가 늦은 삼성에 대해서는 좀 대놓고 좀 웃으면서 삼성 SDI 좀 미국 내 조인트 벤처 프로젝트를 웃으면서 언급을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관련해서 좀 어떤 투자 전략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그 방한 첫날이죠. 20일 날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삼성의 미국 내 조인트 벤처 프로젝트를 언급해서 관심이 좀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의 170억 달러, 하나로 약 한 21조 원 정도의 미국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감사해 하면서 미국 내 합작사에 대해서 거론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삼성 조인트 벤처는 그 삼성 SDI와 세계 4위 완성차 업체죠. 스텔란티스가 현재 추진 중인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 프로젝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사는 지난해 10월 달 미국에서 연 23기가와트 규모로 전기차 배터리 셀 모듈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MOU를 일단 체결을 했습니다. 이 합작 법인은 보니까 2025년부터 이제 상반기부터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다라는 계획이 나왔고요. 삼성 SDI와 함께하는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피아트, 그리고 크라이슬러, 그리고 PSA 그룹이 합병해서 지난해 출범한 회사로서 산하의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14개 자동차 브랜드가 있고요. 이 합작 법인에서 생산되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스텔란티스 미국,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공장에 공급되면서 플러그 하이브리드죠. PHEV부터 순수 전기차 EV까지 스텔란티스 산하 전기차에 탑재될 예정이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로 아직은 MOU 단계이고요. 투자 규모, 그리고 합작 법인의 이름이나 위치나 착공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는 부지 선정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에 한 번 더 명확하게 언급이 되었으니까 조만간 부지 선정부터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용희 수석님, 이 삼성 SDI 조인트 벤처 관련해서 찐수혜주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삼성 SDI가 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조달사 부품 공급하는 조달사들이 이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제 스텔란티스가 삼성 SDI가 하는 그 방식이 각형이 있고 원통형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각형을 쓰다 보니까 지금 각형에 대한 좀 수혜를 받는 업체들을 좀 찾으셔야 되는데, 원래 지금 쓰는 배터리는 이제 줄여서 이제 젠5라고 하는 이제 뭐 BMW에 공급을 하고 있고, 뭐 아우디 이트론이라든지 이런 업체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해 골프 그 폭스바겐 이 골프가 좀 판매 부진이 이르면서 생각보다 좀 실적이 좀 부진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BMW랑 아우디 이트론 아니면은 뭐 지프 랭글러, PHEV 이쪽에서 좀 매출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그런 상세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지금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4개로 크게 나눴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비엠이 좀 수혜를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에코프로비엠이 주력으로 양극재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뭐 조립자재라고 하면 상신이지피 아니면은 뭐 팩자재라고 하면 뭐 파워로직스 이렇게까지는 좀 수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뉴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미국의 로보틱스 등 미래 먹거리 산업 분야에 추가로 선물을 풀어줬습니다. 추가로 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관련해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은 전일 미국에서 로보틱스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50억 달러, 하나로 약 6조 3천억을 추가로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려왔습니다. 정 회장이 투자하기로 했던 분야는요, 로보틱스나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죠. 그리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이쪽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추가 계획은 원래 발표했었던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에 투자하기로 했었던 55억 달러와는 다른 금액이고요, 추가된 금액이고요. 현재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추가적으로 밝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 회장이 한 발언을 몇 가지 좀 살펴보게 되면은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혁신적인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탄소 중립 노력에도 기여할 것이다라는 그런 멘트가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포인트가 있죠. 또한 2030년까지 친환경 자동차 판매를 40에서 50%까지 늘리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현대차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일단 언급은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2030년까지 계획에 대해서도 과감한 목표지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라는 이런 멘트를 했고요. 앞으로 현대차가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은요,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 50%, 충전 설비를 50만 기, 그리고 보조금 증대하고 미국에서 생산된 부품이 2029년 기준으로 75%를 넘어야 미국으로 인정하는 바이 아메리칸 액트를 현재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현대차가 과연 어떻게 미국 정책에 맞춰서 잘 매출을 만들어낼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만큼 투자 규모만큼이나 관련진 수혜주들의 기대가 되고 있는데 크게 필드를 나눠서 한번 수혜주를 체크해 볼게요. 전기차 분야 그리고 투자를 단행한 로봇 자율주행 쪽 한번 필드를 나눠서 수혜주 체크해 볼까요? 일단은 로보틱스, UAM, 자율주행 이쪽 그 AI 쪽은 조금 시차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투자하자마자 뭐 국내 업체들이 그 미국 가서 진출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여기서도 좀 배터리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은 제가 어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SK온 미국 배터리 공장이 그 미국 지금 새로 진출하는 브라이언 카운티 쪽이죠. 그쪽에서 한 230마일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지금 표가 나오는 건데 이게 230마일 정도인데 미국 기준으로 230마일이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현대차가 브라이언 카운티 쪽에 전기차를 신규로 공장을 설립한다라고 하면은 SK온 저기 배터리 공장에서 좀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도 좀 중복으로 되는 게 이제 에코프로비엠. 이 있을 테고 네. 동박 쪽에서는 SKC, 그다음에 분리막 쪽에서는 SKI 테크놀로지, 네, 전액 쪽에서는 동화기업인데 동화기업은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MDF, 그러니까 합판 쪽이 매출이 좀 많다 보니까 전액 쪽에서 매출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좀 주목하셔도 되고 일단은 중복으로 수혜되는 게 저는 에코프로비엠 쪽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2차 전지 쪽을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럼 방산 뉴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한국과 미국이 이제 방위산업 분야의 FTA라고 할 수 있는 뭐 협정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K 방산 관련해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뉴스인지 어떻게 보셨어요, 대표님? 네, 일단 이 소식이 나와서 조금 뭔가 또 새로운 테마가 형성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졌고요. 국내 방산업체들이 연간 500조에 달하는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이죠. 미국에 진출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방산 분야의 FTA를 불리는 RDP라고 있는데요. 국방 상호 조달 협약이죠. 체결을 위한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방산 시장 진입 장벽이 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RDP 같은 경우는 미 국방부가 동맹국과 우방국에 체결하는 양해각서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체결국 상호 간의 조달 제품이 수출할 때 이제 무역 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하자라는 취지로 만든 협정으로서 국방 분야의 FTA로 불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무기 도입 사업 시에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서 수출 희망 업체에 대해서 이제 미국산 구매제도 바이 아메리칸 액트를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 대상 제품의 원가에서 미국산 구성품의 전체 구성품의 55%를 넘어야지 미국산으로 이제 인정을 하고 이걸 못 넘으면은 50%라는 금액의 할증을 좀 먹이고 있는데요. 즉 입차 가격이 $1,000를 한다 하더라도 미국산 제품이 넘지를 못하게 되면은 이제 50%를 넘기면서 $1,500를 적용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구매제도 적용 비율이 55%에서 오는 2028년까지 75%로 확대할 계획이니까 이 FTA를 체결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좀 커질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이나 호주, 독일, 일본 등 28개 국가 RDP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RDP 체결 안 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쟁국 대비해서 훨씬 싼 가격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50%라는 할증이 추가로 붙기 때문에 더 비싼 것으로 평가돼서 불이익을 현재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그동안 국내 방산업체들이 미국 방산 시장에 진출을 하지 못했고 활약이 굉장히 미미했는데요. 실제로 올해 LIG 넥스원과 하나디펜스 그리고 카이 같은 경우에 아랍에미레이트와 이집트, 호주 쪽에 역대급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K방산의 네임밸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제 신흥국 위주의 매출이 나왔다는 부분인데 앞으로 좀 이 부분이 좀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이벤트를 통해서 좀 기대해 볼 만한 찐 수혜주가 있다면 어떤 방산업체가 될까요? 일단 방산업체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그쵸. 항공우주 아니면 LIG 넥스원, 뭐 하나시스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상장도 있고요. 근데 뭐 빅텍이나 스페코 이런 쪽은 사실 조금 그 테마성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찐 수혜주라고 하면은 실적 측면으로 봤을 때 제가 보는 건 좀 LIG 넥스원 쪽이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번에 그 나온 이슈에서 언급들을 보면은 미사일 위협 대응이라는 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 T-50 뭐 기종을 좀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 위협 대응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미사일 위협 대응은 제가 볼 때는 LIG 넥스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궁, 현무 아니면 비궁 뭐 이런 유도미사일 체계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쪽에서 진짜로 좀 수혜받을 수 있는 거는 좀 LIG 넥스원이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협정에서 지금 미사일이라는 단어가 부각이 될 수 있으므로 LIG 넥스원에 좀 주목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그리고 반도체도 안 짚어볼 수가 없겠죠. 솔브레인과 동진세미캠이 미국의 반도체 소재 공장을 건설을 한다고 합니다. 삼성 미국 파운드리 공장 건설 협력에 같이 이제 합류를 하는 건데요. 뉴스 어떻게 지금 좀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솔브레인과 동진세미캠이 미국의 반도체 소재 공장을 건설한다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테일러시에 새 파운드 공장에 한 20조를 투자하기로 하면서 이제 협력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솔브레인과 동진세미캠이 미국의 반도체 소재 공장을 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의 협력사로 D램과 낸드 플래시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를 공급한 두 기업인데요. 하지만 솔브레인과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세부 품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공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이 두 기업 같은 경우는 지난해 사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관련 세 가지 품목 우리나라의 수출 규제 때 주요 품목이었죠. 극자외선 이제 EUV나 아니면 포토레지스트 PR이나 순고순도,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국산화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의 난이도가 높아서 해외 의존도가 좀 많이 높았던 제품들을 삼성전자 공동 개발하는 데 성공한 기업이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파운드리 수요를 기반으로서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올해 추가적으로 더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작년에 반도체 에처런트나 현상핵이나 이런 부분들의 지배력을 높이면서 소재업계에서 매출 1조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좀 올렸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소재 실적이 좀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실적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뉴스가 터져주는 건데요. 두 종목의 업사이드를 좀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가장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영희 수석님은? 저는 둘 다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오스틴 공장이 1공장인데 이거보다 좀 크게 짓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그 어떤 게 나올지는 아직까지 뭐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미래에서는 좀 3나노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 그 에칭가스랑 그러면은 그 포토레지스트인데 이게 해외에서 있는 걸 쓰지도 않고 좀 국산화를 했다라는 게 좀 유의미한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면은 동진세미캠이나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실적 측면에서는 이번에는 한 10% 정도 좀 늘어나는 컨센서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목표 주가는 10% 이상으로 좀 잡아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도 지금 기관 수급을 보면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뭐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 320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 동진세미캠 1개월 누적 순매수가 지금 410억 정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기관 쪽에서 미리 좀 들어가는 거를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10% 이상 쪽은 잡아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전략으로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선영 대표님, 전략 좀 어떻게 챙겨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한마디로 얽혀있던 탈애들이 하나하나 풀리고 있다는 그런 멘트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동안 사실 반도체주에 대해서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정말 어려운 시간을 많이 겪고 오셨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조금씩 풀려가는 실마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힘든 시간이시지만 지금은 뭐 필요 없는 불필요한 손절을 최대한 줄이시고 지금 좀 시간을 투자하시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용희 수석님 전략 여쭤보기 전에 또 그동안 가지고 오셨던 가장 빈번하게 가지고 오셨던 사조동화원이라는 공약주가 수익률이 굉장히 견조합니다. 먼저 AS 듣고 한번 전략 챙겨가 볼까요? 일단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여기 출연하면서 말씀을 관심주로 드렸던 건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급등을 했더라고요. 근데 사조동화원 같은 경우에 밀가격에 대한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밀가격은 근데 계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게 이제 7월부터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겨울밀을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차질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겨울밀 수확을 못 한다라고 하면은 내년에는 조금 밀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차익 실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조금 유지하셔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의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주말 사이에 있었던 바이든 방안에 대해서 힌트가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배터리나 반도체 이런 쪽을 많이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국내 투자 뉴스와 전략 함께 진행해봤습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FI리서치 한용희 수석과 함께해봤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